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의 최근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풍 산산이라고요. 아, 태풍 얘기구나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이게 보통 태풍이 아니랍니다. 일본의 한 재난 전문 기자가 이 태풍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대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문가조차 놀랐을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 앞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오, 시원하다 싶었는데 점점 세지더니 이게 뭐지? 갑자기 발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태풍 산산의 위력은 정확히 그 정도였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60m.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바람의 속도가 보통 초속 2에서 3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에이, 설마요. 그 정도면 집이고 나무고 다 날아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 컨테이너가 종이 상자처럼 굴러다녔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마치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태풍, 그냥 세다고만 하기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태풍은 빠르게 지나가는 법인데 산사는 마치 일본을 괴롭히려는 듯 엄청 천천히 움직였대요. 한 기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일본 전체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려는 것 같아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태풍에 의지가 있다니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태풍이 가져온 위험은 단순히 강한 바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한 지질학자가 아주 무서운 예측을 내놓았거든요. 이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간다면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태풍의 지진까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마치 자연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한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어떠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태풍의 길목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이제 태풍 산산이 가져온 위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태풍은 단순히 강한 바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죠. 태풍의 위력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해지는데 945헥토파스칼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지질학계에서 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한 저명한 지질학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태풍 산산의 경로가 난카이 해구와 겹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지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죠. 이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정부의 공식 예측을 보면 아찔해집니다. 사망자 30만 명 이상, 경제적 피해는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 해안을 덮칠 수 있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럼 태풍 하나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해저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진이 촉발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최근 일본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약 1,500회의 유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이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지진 대비 실태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건물의 약 13%만이 최신 내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7%의 건물들은 큰 지진이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풍 산산이 난카이 해구를 지나간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요. 최근 일본 내각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피 계획을 재점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일본의 한방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나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무려 초속 6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아시나요? 보통 초속 30m만 넘어도 걷기가 힘들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산은 이보다 2배나 강했죠. 실제로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넘어가고 견고한 건물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산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느린 이동 속도였죠. 보통 태풍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산산은 마치 일본을 괴롭히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장기간의 폭우와 강풍을 의미하며 그만큼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72시간 동안 10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연간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쉬지 않고 3일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교토 부근의 한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후쿠오카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여러 채의 집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산산이 더 큰 재앙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남서부 해저에 있는 거대한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산산이 이 지역을 직접 관통했다는 거예요. 한 지질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은 해저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산처럼 느리게 이동하는 태풍은 오랜 시간 동안 해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 난카이 트로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산 통과 후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죠. 만약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의 공식 예측은 정말 끔찍합니다. 최대 32만 명의 사망자, 170조 엔 약 1,700조 원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과연 눈을 뜰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제 한국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한지질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8%는 규모 3.0 미만의 소규모 지진입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00년에 1, 2회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는 매년 평균 1,500회 이상의 유감지진이 발생하며 이 중 20회 이상이 규모 5.0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지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지진 대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죠.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한국 정부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을 개정하여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내진 설계 적용 건축물 비율은 2017년 57%에서 2022년 7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교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률은 98.7%에 달합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합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보 정확도는 2022년 기준 91.2%로 세계 기상기구 WMO가 권고하는 기준 70%를 크게 웃돕니다. 더불어 한국의 방재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플랫폼은 99% 이상의 정확도로 재난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건축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는 규모 9.0의 지진과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최고층 빌딩인 아베노바시 터미널 빌딩 규모 7.0, 초속 60m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도시 인프라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 재난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PS-LTE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모든 관련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DRR이 발표한 2022 세계 재난위험 감축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재난 대응 능력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리적 위치와 첨단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의 태풍 산산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안전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일본은 태풍의 지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니 말이에요. 지진 걱정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고 태풍이 와도 첨단 기술로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전국 단위 재난 안전통신망,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 문자 나누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